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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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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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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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num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누누나이27님, 매월 말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과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 박사님 되게 요란하게 아래 계좌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소스를 한꺼번에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소스요? 제가 박사 안내하는 이상한 짓 한 소스를. 거? 재밌네. 훌륭하네요. 쇼츠로 만들면 되겠네. 아, 뭐야. 네, 뭐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네. 네. 김 팀장이 저한테 소개해준 김용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내가요? 어? 소개했을걸? 아닌가? 나한테 그냥 연락 왔나? 암튼 아니야. 너 김 팀장이 소개해준 게 아, 맞아. 기억났어. 맞아요. 맞아요. 서울대였나? 기억났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이세요. 근데 맞아요, 그 맞아요. 교수님이 그 김 팀장한테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이것도 보시는지 아마 그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를 엘버드를 쓰고 계신대요. 근데 엘버드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크레인에서 내려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크레인에서 오. 내려가 설치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실 어.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그런 상황에서 나 안 할래, 못 하겠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그 사이에 보니까 키위 패키지도 버전업이 좀 됐길래 아 이거 해야 되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역시 그래갖고 사용자들의 이슈가 개발자를 움직이게 한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하시길래 크랜 펄리시 패키지 업로드에 대한 펄리시 문서랑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설명 문서가 있는데 두 개 다 영어인데 이제 도메인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거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더니 번역해 주실 분을 한 분 붙여 주셨어요. 오. 네. 그래요? 그래 갖고 그래서 아마 곧까지는 아니고 그분도 학생이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러니까 조교 학생 사이쯤에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이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뭐 아주 러프하게는 올해 안에 그 두 가지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펄리시 번역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그러면 소식이네. 네네. 그래서 아마 R 패키지 만들 때 좀 그런 문제를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크랜의 패키지 올릴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접하거든요. 약간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독재적인 스타일로 폴리시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게 그쵸. 패키지를 그 만든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한 되게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좌절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제가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트위터에 있는 많은 외국인 개발자분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 음. 갖고 예. 그리고 실제로 보안 문제도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 서비스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분친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 갖고 음. 그때 좀 마음이 좀 상처를 입는 마상을 좀 당한다거나 음. 이럴 일이 있어서 '아씨 안 해 나도.'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계속 바빠 갖고 못 보고 있다가 연락이 오셨길래 '아 이거 고치고 올리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교수님이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수업에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 수업에 썼는데 그렇군요. 그게 뭐 "어떤 조건에서 설치가 안 되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시길래 저 확인해 봤더니 음. 설치가 잘 되더라.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라라고 이슈 이제 공유한 방법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 뭐더라? 수업 때 사용하는 거 말고도 크랜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냐?" 그래서 "R 유니버스로 설치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게 사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만 먼저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크랜에 올라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계속 하셔서 "이거 음. 다시 한번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음. 박 박사는 크란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GitHub으로 공유해도 가능하잖아요. 꼭 크란을 통해서 아 퍼블리시를 했으면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GitHub 공개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전에 R 음. 유니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GitHub으로 퍼블리시하는 게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깐 정확하게는 그거를 사용하는 게 불편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네네네. 근데 개발자 R 말고. 유니버스가 어.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집하진 않아요. 음. 그런데 그래서 지금 크란에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영우 교수님이 원하셔서 아 그렇군요. 예. 그게 그 사용자 한 명이라도 아니 근데 의견을 아니 수렴하겠다 하는 역시. 그런. 아니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크랜에 올라가 있으면 그 레포지토리 주소를 따로 넣지 않고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R 유니버스 같은 걸 사용하면 설정상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install.packages 명령어에다가 추가해서 넣거나 이런 단계의 쪼끔 번거로움이 귀찮아지는 생겨요. 거죠. 예. 예예예.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해.'라고 하고 싶은 거랑 별개로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가능하면 올리는 게 아. 낫지.' 약간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러니까 박 박사가 '이걸 꼭 크랜에 올려야겠다.'라기보다 사용자분들이 크랜에 올라가 있으면 편하게 쓰시니까 '기왕이면 하는 거 올리자.' 이런 그런 마인드인 거군요. 그쵸, 그쵸. 사실 음. 다른 패키지에 비해서 엘버드는 크랜에 올릴 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패키지를 랩핑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외부 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걔가 뭐 윈도우에서 동작할 때 컴파일 때 문제가 뭐가 있는지서부터 어 그냥 R 스크립트로 만드는 패키지랑은 난이도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갖고 음. 저한테 어렵고 이해 안 가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R 패키지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아서 경험 공유가 돼 있거나 이런 건 또 아니어 갖고 누가 그걸 그쵸. 친절하게 굳이, 설명서를 써 굳이, 놨거나 굳이, 굳이 하고 예. 있는 거죠, 박 박사가. 예예. 그러니깐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만들 줄 아니깐 그걸 특별하게 설명서를 쓸 이유가 없고 저는 how to가 궁금한데 누구 하나 설명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든 제가 삽질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음. 그래서 음. C++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요거 나중에 크란 올라가고 나면 그간 네네.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맞아요. 네. 번역하시는 분이 또 도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협업 과정에서 또 얻게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고 그죠? 음. 네. 고런 뭐 얘기들 그 네 시행착오들 얘기해 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번역된 결과물도 공유하는 시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음. 아마 그분은 쪼금 더 개발 쪽 도메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 갖고 그거에 대한 그러겠죠. 검증 과정이나 핑퐁이 저랑 되게 오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먼저 들고 예. 음.
그래서 저는 영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읽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영어 능력 되시는 분한테 배경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아마 좀 음. 단어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겠죠. 네. 음. 좋습니다. 그 교수님도 전공이 그쪽은 아니시죠? 공학 쪽은 아니시죠? 맞아요. 무슨 인문계 쪽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메일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아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럼 지금 이 방송도 챗GPT가 듣고 계실 수 있는 그럴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챗GPT가 대박 나 갖고 빅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놀라고 있기 전에 제가 네. 특강 같은 걸 했었었는데 음. 그때도 "거의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어려우실 음.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음. 네. 그래서 되게 데이터가 적은 소수의 분야와 뭐 "특수한 분야들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잘 좋은 얘기를 전달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미래 전망이 잘 안 맞으면 되게 뻘쭘하고 뜨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 이렇게 박 박사가 이런 사용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하는 그런 패키지 개발자니까요. 네, 막히는 거 있으시면 dataonly4@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박 박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와우. 네. 와우. 음. 넹. 앨리스 네. 뭐지? 저축연금 드셨나요? ERP였나 ESP였나? 나 까먹고 있었는데. 이야, 박 박사. 야, 놓치지 매번 물어봐 않았어. 준다 했는데 진짜 물어봐 주네요. 이제 누가 콘텐츠 시작할까요? 그래도 시작해도 되고요. IRP는 원래 음. 있었다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돈 넣어야지 넣는 걸 질문이죠. 했어요? 네. 아니요. 이게 오늘이 월급날이어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원래 50세 이상으로만 제한돼 있었던 금액 규정이 풀렸어요, 이번에. 그래 갖고 네. 금액이 90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네네. 우와 원래 신기하다. 50세 이상만 900만 원이었고 그 밑에는 뭐 가격이 작았었는데 이번에 풀렸어요. 더 넣을 수 있다. 와. 네. 더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와. 근데 음. 이제 뭐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서 수익 이자 부분이랑 이런 거 좀 따져 봐야 되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현열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걸로. 음. 네. 네. 일단 넣는 게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음. 음. 네. 이거는 우선 넣는 게 세제 맞긴 그러면서요. 합니다. 혜택 세제 혜택 네. 때문이라도. 네. 예. 넘어가도 돼요. 뭐야, 다른 무슨 얘기 할까요? 반응이야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다른 얘기. 괴로운 반응이요. 괴로워요. 괴롭다. 그만해라. 안 하지 넣었다니까 않은 일에 인마들아. 대해 어. 이렇게 계속 그래요. 체크받는다니. 아마 어련히 얘기하겠지 앨리스가, 그죠? 넣으면 "아 그래. 그리고 넣었어요 어련히 저." 이런 얘기 하겠지. "넣었으니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다음 녹음 전에 진짜 꼭 넣어야겠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다 안 넣지 않았을까? 김 팀장 안 넣었어요? 넣었죠. 우린 거 봐. 넣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넣겠다는 얘기를 안 아. 했는데. 전 이번에 풀린 거 보고 '아 넣어야겠다.' 싶긴 하더라고. 크기가 커져 갖고. 음. 아무튼 저희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얘기지만 좀 큰일이 있어 갖고 이게 왜 지루해요? 어 지금 사는 자 죽느냐 이런 일인데. 그래 갖고 시큐리티 홀릭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큐리티 홀릭입니다. 오. 네. 와우. 어 뭐지? 왜 오늘은 시큐리티 홀릭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싫고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도 여전히 알고 있지만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우리나라 금융 쪽 보안 관련된 도구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감사하게도 저는 어 이 소스를 참고했고요. 아마 요 링크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이 글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 역할을 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 글이 뭐냐면 지금 다들 브라우저에 애드블럭 같은 거 익스텐션 사용하실 텐데
애드블럭 플러스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광고 막아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독일의 블라디미르 팔란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좀 치는 네. 분이구나. 예. 이 그죠? 뭐지? 개발계에서 좀 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좀 그니까 유명한 애드블록 사람이야. 예예. 애드블럭 자체도 워낙 되게 특별한 분야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익스텐션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그것의 취약점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애드블럭 자체도 다른 서버에서 보내는 그 광고를 실행하는 애랑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드블럭이 그러네요. 애드블럭이 돈다는 걸 확인해서 걔가 막는 걸 우회해 갖고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광고 쪽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음. 일일이 다 체크해서 열심히 막는 걸 노력하는 그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창과 방패 싸움 같은 그죠. 개념이네요. 그죠.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이 양쪽으로 서로 그러니깐 '여기 이거는 광고네.'라는 걸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면서 그것 때문에 막으려고 하니깐 프로그램 쪽에서 아까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밖에 없다. 뭐 아직도 이제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서로 그걸 체크하고 그걸 거짓말로 속이고 막 이런 걸 하는 온갖 노력들을 하는 시장이에요, 거기가. 심지어 애드블럭이 자체로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도 있는데 걔네는 그 광고를 허용하는 걸로 돈을 벌어요. 음. 예. 그러니까 참신한데? 광고를 송출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에서 그 광고를 허용해 주는 걸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기도 한 셈인 거죠,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러다 보니 근데 이분이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 만드시는 분이니까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확장 프로그램 앱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좀 하고 있다가 되게 특이한 애를 봤대요. 1000만 다운로드가 넘었는데 그 뭐지? 평가별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크롬 예, 확장 프로그램 중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다운로드가 1000만이 넘었는데 그 평가별이 1.3 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잖아. 1000만이나 다운로드 받았는데 별점이 1.3 점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 갖고 그거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예. 모두가 다 쓰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평점이 너무 안 좋아. 예. 맞아요. 그래 갖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뒤져보기 시작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금융 쪽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그 금융 쪽 보안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터치 EN 키라고 하는 키 로거입니다. 아주 자주 본 이름이네요. 그쵸. 네. 엄청난 키보드 보안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깐 정확하게는 키 로거 방지 프로그램이에요, 설명상으로는. 그러니깐 키 로거가 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뭐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하는 식의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이 이제 우리의 로그인할 때 쓴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입력할 때 그 입력을 되고 있는 그 키의 입력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얘 브라우저 어디 있고 뭐 아이디 비밀번호라는 걸 입력하는 걸 내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해커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키 로거라는 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컴퓨터에서 동작하면 안 돼요. 컴퓨터에는 만약에 보안 프로그램이 있다, 백신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탐지해서 막아야 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키 로거라는 건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서 이제 탈취하는 거죠, 내가 입력한 거를. 뭐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옆에서 사람이 옆에서 옆에 가상 사람이 있어 갖고 내가 입력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얘가 이거 입력하고 있네.'라는 건 입력이 전송되는 단계 중간에 껴서 그 입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해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끔찍하다. 그죠. 아이디랑 아니 왜냐면 비밀번호를 거기다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키보드로 온갖 걸 입력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나의 모든 것들이 키보드를 통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볼 수 그쵸, 있다고 그쵸. 하면 너무 무서운 예를 일이죠. 들어 카톡하고 있다 그러면 카톡 대화가 다 노출되는 그래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근데 뭐 이제 검색하는지도 다 보고 그치, 그치. 검색도 뭐 다 보고. 그게 사는지도 다 보고. 그렇게 위험한가요? 김 팀장님? 뭘 아 검색하는지가? 위험하죠. 그래요? 내가 폭탄을 살 수도 있고 말이에요. 네. 아니지. 고양이 모래 같은 거 살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네.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 사는지 뭐 이런 거 드 중요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아내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 거. 네. 그 키를 다 가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한테 전송하겠다. 어. 세상에. 이상한 방식의 그런 협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래서 조언이 있었냐면 비밀번호를 그냥 일반 평문 타이핑 하듯이 만드는 조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평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문장 말한 것처럼 하듯이? 어떤 문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올리기 비밀번호 좋아요."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쵸, 그쵸. 키 로거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디 아. 비밀번호다라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니까 그게 예 그런 거를 음. 못하게끔 하면 어떻겠냐라는 아 조언이 있기도 했어요. 얄팍하다, 얄팍해. 그니까. 어. 근데 암튼 이 뭐지? 터치 EN 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뜯어 봤대요. 음. 그랬더니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키 로깅을 한대요. 아. 어? 예? 그래서 그러니깐 그 컴퓨터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에 하는 입력부 부분을 어 사용자의 타이핑하는 입력을 자기가 탈취해서 이거를 암호화해서 브라우저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브라우저의 비밀번호 입력부에서는 아무거나 쳐지는 것처럼 하게 해서 키로거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쳐지는 거를 가져가게끔 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음. 일단 근데 아. 탈취는 자기가 하고. 예. 자기가 먼저 해서 어어. 다른 키로거가 자기가 보내는 거짓말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어. 내가 예. 뭐 해킹했으니까 너는 못하게 해 주지. 이런 그런 느낌이네. 거죠. 그러죠. 어. 어. 근데 이제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키 로깅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기가 키 로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라. 그러네요. 음. 네. 그게 되게 이상하죠. 네. 그리고 나만 볼게 그거 나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근데 음. 이제 이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보안도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로거가 이 터치 EN 키라는 애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데이터 탈취가 너무 쉬워져요. 그냥 걔를 이분이 탈취하면 사용한 되는 한상에 거네요? 네네네. 근데 걔 헐. 자체는 굉장히 보안이 허술하게 돼 있대요. 어이구. 뭐야 그게. 예. 나만 믿어. 나는 괜찮아가 안 되는 거네. 네네네. 어. 그래 갖고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 방금 말한 것처럼 키의 입력을 받은 걸 갖다가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 이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고 뭐 아니면 여기 확장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가 브라우저랑 아니 웹 서버 쪽 그러니까 은행 사이트 같은 게 있겠죠. 은행 사이트 같은 거에다가 그런 통신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다른 애가 그 과정에 개입해서 통신을 하면 그거를 보안으로 막거나 검증하거나 그런 걸 안 한대요. 그래 갖고 쉽게 내가 오히려 뭐지? "사용자야."라고 속이려고 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음. 있다. 같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만 믿고 있었는데 경찰서가 털렸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굳이 경찰서에 비유하자면 음. 우리가 내 경찰서에 재산을 가서 경찰서가 보호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음음. 근데 그 경찰서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다 나라고 생각한대. 그게 누군지 체크 안 한대. 아 경찰서가 예. 문이랑 연 창문이 있는데 어. 문이랑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는 철창도 달려 있고 비밀키도 달려 있고 뭐 자물쇠도 달려 있고 막 이러고 거기에 CCTV 카메라 다 달아 놨어. 근데 음. 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문을 열면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도 음.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네. 개판이네. 앞문은 막 2 중 3 중으로 막 해 놨는데 네. 뒤에 화장실 문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음음음음. 글로 열고 들어오면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네네. 거라는 그게 거잖아요. 누군지 체크하지 않는데요.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 사장님이겠거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문 들고 열고 들어온 어. 사람은 다 사장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 갖고 말이 안 되네요 정말. 네. 너무너무 말도 안 돼요. 그 그 사실을 그분이 그 독일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쵸. "내가 뜯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하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럼 그전까지는 다른 그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알았어요. 알았을 알고도 거예요. 그냥 예. 심지어 이게 어. 개선된 상태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와우. 이게 나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라는 게 원래 강제되던 시절이 있었죠. 심지어 음. 윈도우에서만 동작했죠. 그러니까 음. 윈도우 프로그램이어야만 됐었고 윈도우 프로그램이어야만 되는 그 상태가 개선되어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진화라도 한 거야. 근데 음. 그 방식이 더 크롬 좋은 위에서 돌게끔. 그러니깐 여러 OS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정도의 발전은 했지만 보안상 나아졌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음. 생각난다. 옛날에 억지로 익스플로러 써야 됐던 그 시절이 네. 있었죠. 그지? 맞아요, 얼마 그랬었죠. 안 맞아요. 됐잖아요. 예 얼마 안 그게 얼마 맞아요. 안 된 됐어요. 얼마 거예요 안 생각해 됐어요. 보면. 맞아요. 음. 그리고 지금 네. 이거에 원료 버전도 6만 되고 막. 그러니까. 어. 그건 다 그러네. 사실 보안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밖에 안 음. 돼요. 아무런 그 핑계도 다른 없고 브라우저 쓰면 뚫릴 수 있으니 익스플로러 6만 우리 막자 이렇게 됐던 거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어.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대응하는 개발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손을 못 댈 테니 요것만 하게 해 주자 이런. 그쵸, 그쵸. 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런 비슷한 건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맥 OS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있긴 뭐 있죠. 게러지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더라? 파이널 컷 프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 그냥 파이널 컷 프로의 음. 윈도우 버전을 만드는 건 파이널 컷 프로 회사에서 힘든 일인 거야. 뭐 그럴 수야 있지. 근데 음. 음. 이제 은행같이 공공의 은행은 역할을 하고 아니지. 있는 그러니까 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특정 하나만 지원한다라는 건 되게 '돈을 안 썼다.'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은행이 아니라 관공서 서비스 같은 데 들어갈 때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요. 관공서도 그죠? 당연히 예. 다 돌아가서 '돈을 안 썼다.' 음. '돈을 안 썼다.'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빼먹은 놈이 많다.' 약간 이런 느낌에 음. 가깝다인 거고. 엄한 데 썼다. 예. 그리고 사실 공인인증서가 맨 처음에 시작되었던 히스토리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왜냐면 공인인증서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랑 뭐 공개키 요런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쪽 암호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설명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 암호화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암호를 가지고 어 걸어 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파일을 주면서 암호를 같이 주면 그 암호를 갖고 암호된 파일을 풀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걸 보통 압축 암호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어 내가 암호화할 경험이 때 쓰 많다고요? 네? 네. 경험이 그런 없어요? 경험이 많다고요? 어떤 어 경험? 압축 파일에 암호 걸려 있는 거 없어요? 아니면 압축 파일에 암호 걸려 있는 거. 네네네. 그거라든지 그래서 파일 보내 아니면 주고 "여기에 음 암호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죠, 알려드리면 그죠.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쵸. 그리고 많이 쓰죠. 은행에서 무슨 HTML 파일 같은 거 보내면서 보안 음. 메일이라고 하면서 그 뭐 뭐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 자리 입력해라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깐 그 암호가 있어야 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그 대칭키 암호화라고 불러요. 대칭키라는 음. 건 암호화할 때 쓰는 키랑 비밀번호랑 그 암호를 푸는 데 쓰는 비밀번호가 같은 거야. 음. 근데 너무 당연히 그래야 그 될 것 예전에 한번 같잖아요. 박 박사가 예. 언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죠? 무슨 어 에피소드였었지? 아마 블록체인 그 때 얘기가 잠깐 나왔었을 텐데 그랬나 보다. 네. 그죠. 근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때 딥 제가 예. 생각났던 예가 군대에서 쓰는 암구어. 예예예예. 암구어. 양쪽에 오늘은 네가 오리하면 나는 책상 할게. 뭐 이렇게 맞춰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음. 암구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암구어 종이가 있으면 안 되니깐 양쪽 예. 그쵸. 그 아니면 세트를 그걸 잃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그거 누출되면 전군이 다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새로 만들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디테일까지 그러니깐 공개 키 비대칭 암호화랑 인증 기간 CA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서 요거는 근데 설명해야 지금 요 보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 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일단 대칭키 이게 암호화라는 기본 네. 암호화 방식이고.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때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밀번호를 전달할 때 탈취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음. 전달할 때? 음. 예를 아 "내가 들어서 이거 암호는 이거예요."라고 할 때 고때 음음. 고때 음음음. 해킹당하면 음. 끝이다. 내가 이메일로는 뭐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주고 내가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 알려준 걸 해커가 봤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키 음. 암호화 자체는 어 뭐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 정확한 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음. 그 속도라는 건 푸는데 예예. 암호를 푸는데 암호를 네. 검증하는 데 그러니깐 어. '아 이 암호 맞아.'라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음. 이제 속도가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그 보안을 좀 잘 지킬 수 있다면 쓰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건 맞지만 음. 비밀번호를 전달하기라는 단계 자체가 워낙 보안을 지키기 어렵다에 가깝기 음. 때문에 어 음. '보안에 문제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방법이 비대칭 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공개 키, 비공개 키, 그다음에 공개 키, 개인 키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거에 음.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비밀번호를 두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다른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로 비밀을 만들면 그러니깐 암호화를 하면 그 같은 키로는 암호를 못 풀어. 다른 키로 풀 수 있어요. 음. 암호가 두 개 있어요. 1 번이랑 2 번. 암호가 두 네. 개 있는데 1번 암호로 암호화를 하면 그 1번 암호로는 복호화는 안 돼. 암호를 푸는 게 안 돼. 암호화하기만 돼. 네. 예. 그러고 얘를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건 2번 키로만 할 수 있어요. 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네네. 하나는 그래서 암호 거는 애 하나는 푸는 애 이거밖에 안 된다. 맞아요. 바꿔서도 쓸 수 있고 네. 어쨌든 하나는 거는 애, 하나는 푸는 애야. 그래서 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만든 거야."라는 걸 검증하려면 아니 그 증명하려면 암호 거는 걸 제가 해. 제가 해요. 그다음에 암호 푸는 거는 사람들한테 막 다 뿌려 줘. 공개해 놔. 그걸 공개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암호를 푸는 걸 해 봤을 때 잘 되면 '어 이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맞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암호화하는 비밀번호는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음. 예. 얘를 음. 전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줘 갖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 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송을 할 필요가 없고 암호화하는 키 하나는 내가 암호화를 시켜서 가지고 있고 암호를 푸는 암호는 사람들한테 다 줘. 그러면은 내가 만든 파일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푸는 키 갖다가 풀어 보면 '풀리네?'라는 걸 확인하면 '아 저 사람이 만든 파일이 맞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본인 이거를 인 인증이 되네요. 맞아요. 이걸 인증이라 음. 그래요. 그래서 음. 이 단계를 인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공개 키를 줘. 그리고 나는 비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공개 키 갖다가 암호화를 해. 그리고 저한테 보내. 그럼 저는 풀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보내준 공개 키 갖다가 암호화를 한 거니까 저는 비밀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비밀 키로 풀어 보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 얘가 무슨 짓 한 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낼 때 뭘 보내는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어요. 저 음. 사람만 풀게끔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사람들한테 키를 다 나눠 주고 "나한테 보낼 때는 그거 가지고 암호화해서 보내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저만 풀 음. 음.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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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TLS, SSL 뭐
이런 걸로 불려요. HTTPS라고 해서 브라우저 들어가면 음. 예 왼쪽에 이거 자물쇠 모양 나오잖아요. 음. 네. 자물쇠 모양이 나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버에서 나한테 공격 키를 줬다는 뜻이에요. 음. 예. 나한테 공격 키를 음. 줬어. 그래서 내가 보낼 때 브라우저가 알아서 그 공격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한 다음에 보내요. 그러면 음.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는 암호화된 파일이니깐 암호화된 데이터니깐 가져가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거를 서버가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 갖다가 풀어 봤더니 '아 이거 제가 보낸 거 맞네.' 가 돼 갖고 오픈을 한 거죠. 음. 음. 그럼 HTTPS를 쓰면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걸어서 정보들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인 보안이 걸려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하. 예를 들어서 HTTPS 갖다가 통신하는데 포스트 통신이어서 바디가 나갔어. 그러면 헤더랑 바디는 다 암호화돼서 나가요. 음. 그 중간에서 누가 뭐 와이파이로 하이제킹을 했다. 그래도 알 수 없다. 그죠? 어허. 근데 지금 이 암호화하는 키의 기능은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어 키 길이가 무지하게 길어서 얘를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에 기대고 있어요. 음. 네. 그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 몇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들이 있고 제일 유명한 게 RSA 정도 되는데 RSA 음. 암호화에서 요즘 권장하고 있는 키의 길이는 2048 바이트 정도 돼요. 바이트가 음. 맞나? 아무튼 일부러 길게 한다. 더 길게 한다. 왜냐면 그냥 랜덤으로 오래 걸리라고. 집어넣는 예 아. 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려고. 짧으면 그 사이에 랜덤하게 때려 넣어 가지고 맞춰서 풀어 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복잡도를 높여 2048 가지고. 비트래요. 비트군요. 네. 근데 어 그거는 결국에는 속도 문제면 네. 속도 문제를 해결해 주면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양자 그래요? 컴퓨팅이 나오면 "이 암호 체계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 버리니까 너무 빨라서. 훨씬 빠르게 음. 계산해서 풀어 버리니까. 예. 아하. 음. 암호로 감싸는 것보다 푸는 게 더 빨라 뭐 이렇게 돼 버릴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이다."라는 음음. 뜻이고 예. 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설명했냐면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까먹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비밀 키를 100 비트 정도 되는 걸 써 갖고 6 시간 3 시간? 6 시간 정도 만에 개인 컴퓨터에서 풀어 갖고 어 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보안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분이 공개한 것 중에. 어. 음. 심지어 이제 방금 SSL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SSL 중에 그런 보안 암호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글로벌 보안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은 정말 그 취약점이라 그러죠. 요 알고리즘이나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해커나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오기 좋게 돼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슈 등록도 하고 사람들이 막 고쳐요. 음. 네.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SSL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쓰고 있나 봐요. 근데 걔가 13년 전 버전을 쓴다든지 헐. 그래 갖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열 몇 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여전히 쓰고 있다든지 하는 보안 이슈가 있었대요. 누가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터치이엔이요? 아니요. 얘뿐만 아니라 여기 아 얘 얘뿐만이 아니라 얘뿐만이 크롬에 올라가 아니라 있는. 크롬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쓰는 군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뭐 몇 가지 애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에 있는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인 거죠? 모든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아니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보안 그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라는 네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몇 개 프로그램 몇 세상에나. 가지를 검토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다 그런 걸 옛날 버전을 쓰고 있어 갖고 이미 보안 취약점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예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들어가면 너댓 개 뭐 이렇게 깔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너댓 개를 모아서 함께 깔아 주는 프로그램까지도 깔잖아요. 그쵸. 맞아요. 걔네가 맞아요. 걔네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방금 아하. 말씀하신 것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깔아 주는 애가 베라포트라는 애예요.
그래, 맞아요. 베라포트. 근데 세상에 전 베라포트가 국민이 다 아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글 말고도. 네네네. 아이고. 네. 근데 음. 베라포트가 그 자기 컴퓨터에 설치돼 있어요. 근데 자기 컴퓨터에 설치돼 있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설명에 써 있기로는 로컬 서버를 웹 서버를 실행한대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땡땡 뭐 포트 몇 번을 차지하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 그 웹 브라우저에서 들어오면 그 로컬호스트에다가 요청을 해 본대요. 그 프로그램이 설치돼 음. 있는지. 그러니까 음. 브라우저에서 로컬 컴퓨터에 요청을 해서 로컬 컴퓨터에 베라포트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그러고서는 음. 베라포트한테 "이거 설치하세요."라고 데이터를 보낸대요. 음. 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라포트는 설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걔가 뚫리면 문을 열어 어 놓은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애니까 얘가 설치하는 걸 기다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네. 거기다 대고 아무거나 다른 걸 설치하라고 하면 그대로 동작한대요. 뭐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대체 우리나라는 뭐야 어떻게 지내왔던 거죠, 아니 그동안? 그 정도면은 백도어 아니야, 백도어. 그러니까 "내가 문 지금 열어 놨으니까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건데? 이제 그 이런 말하는 여러 아니야?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다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 IP 인사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건 네. IP 뭡니까? 인사이드라는 애도 로컬호스트에 설치돼서 실행되는 앤데 그 21,300번 포트를 사용한대요.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들고 있는 웹 서버로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이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을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와 듣기만 해도 되게 위험하다. 예예. 그러니깐 지금 내가 켜 놓고 있는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브라우저는 뭐 쓰는지, OS 버전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준대요. 근데 얘가 그럼 거기서 취약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근데 쓰는지를 얘가 알면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어 은행 사이트에 요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야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가 이제 문제의 요점이에요. 음. 그래서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거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은행 대리점에 방문해. 그러면 다 빨개벗겨지고 엑스레이 찍고 "너 총 내가 없어?" 이런 거 확인하고 그래.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여주고 "제가 이런 네네네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네. 거군요. 네. 근데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다면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아니 거기다가 음. 얘도 똑같아요. 얘한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막혀 있지 않아서 그냥 요청하면 데이터를 준대.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말이 아니 왜 되나? 이렇게 모든 이 보안 너무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안 것들이 왜 되는데? 이렇게 예. 일차원적이에요?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당시가 한 20년 전, 10몇 년 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화하지 않았다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고요. 그래요. 그때는 그래. 그때는 근데 이런 정도의 구멍이면 네. 작정하고 털려면 많이들 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은행 네. 보안 사고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선 그런 사고가 나오기 전에 모바일 환경으로 많이 변했고요. 지금 것들은 음. 전부 다 PC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음. 관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국제 변방에 국가들이 동양의 변방의 어떤 나라 그냥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안전했다 예예예. 이거구나. 그쵸, 그쵸, 그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래 갖고 허 아까 말했던 이 IP 인사이드라는 애는 목표가 반대로 비익명화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겠어가 아니고 '어떻게든 최대한 수집해서 너가 누군지 알아내겠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 왜? 뭐 왜? 그러네. 법상으로는 IP 잘못 인사이드야 심지어 이름이 IP에 인사이드 들어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IP만 갖고는 너를 특정할 수 없으니 "너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야. 무엇인지 다 이름도 파악해내겠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저랬어. 그러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크로스 체크해서 확인한 건데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지만 법상 잘못되진 않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를 갖고 팔아요. 뭐라고요?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라고요? 판다고요. 예. 이걸로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여기서도 되나 아마 보죠, 법적으로? 개인 정보는 아니니까요. 이게 누군지까지는 안 가져가니까. 아. 음. 예. 특정되는 개인 정보는 아니니까. 예. 여기도 설명상 써 있는데 인터리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IP 인사이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만 제공을 하는데 자기들의 회사를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면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로. 네. 그러니까 "데이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2009 년에 이미 IP 주소, 위치,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요약을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로 무슨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데이터를? 뭐 사실 은행에서만 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 중에는 광고에도 많이 쓰여요. 이런 음. 특정 이런 특정 타겟의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하겠다. 예. 약간 마케팅. 아. 네네. 이런 음. 행동 왜냐하면 지금 얘가 요것만 수집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동 데이터들 이런 것까지 다 수집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 로거를 막는 애가 키 로깅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뭐 하는지 안다는 소린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음. 제가 섞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는 이걸 팔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허허 참. 이게 되게 올드하고 낡은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 자체들이 다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벌써 이 개발자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고 그 신고된 그 신고를 그 취약점들이 개발사에 했다는 거죠? 네네. "니네 그 지금 프로그램 이런 취약점 있으니까 고쳐라잉." 하고 연락을 줬는데 네. 안 고친다. 심지어 그렇게 연락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어 아 연락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예예. 그렇게 연락할 연락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왜냐면 한국 회사에 한국 전화번호 하나 딸랑 있으면 그쪽에 전화한 다음에 영어 번역해 줄래요 할 수 없잖아요.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음. 접수 이메일이 이메일 없나 설마? 이메일도 없었나 봐요. 문의하기 뭐 이런 거 있기는 있는데 세일즈 문의, 영업 문의는 있네요. 그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보안 당연히. 그러니깐 창구를 접수하는 창구가 없었다는 거겠지.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예. 어떻게든 어. 연락하기가 문제가 아니고 보안 문제를 받는 창구가 전혀 없었어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 했다라는 거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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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음. 그게 무슨 짓이야 같은 느낌이긴 해요, 제가 듣기에는.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도 보안 어 회사가. 네. 그리고 버그 음. 바운티라고 부르는데 보통 네. 어떤 보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찾아주면 보상을 해 줄게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옛날과는 아 다르게 그런 걸 한다고요? 그런 보안 걸 많이 프로그램 해요. 만드는 예. 회사들이 그것도 "우리 그렇고 취약점 찾으면 선물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꼭 한다고요? 보안 예예. 회사뿐만 아니라 그런 IT 서비스 회사들에서도 많이 해요. 맞아요. 버그 찾으면 뭐 음. 드릴게요 뭐 이런? 음. 가장 크게 유명하게 하는 데가 구글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 보안 근데 잘 당연히 찾는 걸로 그래야 돈 그 예. 개선해 나가지. 그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의 암호화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냐면 나의 소스 코드가 노출되지 않고 난독화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를 거야.'를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아. 요즘에는 코드가 공개돼 있어야지 오히려 로직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깐 지금 이 사고 체계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내 소스 코드가 나가면 안 돼."라는 게 기본 음. 전제로 깔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음. 너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내 로직이 허술한 건 괜찮아. 그게 안 보이면 되잖아." 같은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음. 요즘의 보안에서는 음. 그거를 까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서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단 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음.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그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 개발 문화가 되게 버그가 있어도 달라졌으니까. 아무도 버그가 있다는 걸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군요. 음. 그쵸. 보안 아무한테도 위협이 안 걸리면 되지. 보안 위협이 이런 있어도 거군요. 아무한테도 안 걸리면 된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허. 이 개발자분도 그 얘기를 해요. 뭐 너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일 주일 만에 보안 문제점을 찾더라도 '그건 안 중요한가 보지.' 같은 식의 이제 불편한 심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벌써 근데 신고를 한 지가 꽤 오래 예. 그분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 문제를?
그 방금 이런 오래된 소스 이거는 되게 소스 코드가 뭐 난독화돼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 우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동작하는 거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 어 우리 보안 프로그램 쪽에 소통하는 쪽 데이터들이 있으니깐 그걸 가지고 음. 역추적을 리버스 음.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고런 과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음.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비슷한 단계의 일들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음. 수준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이리저리 많이 찔러 나지만. 보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얘가 음음음. 얘 어디다 찌르지? 저기다 찌르네? 저기다 왜 찌르지? 뭐라고 찌르는 거지? 그럼 나도 찌르면 되나?' 이런 것들을 한 음.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 예. 해킹하는 분들이 하는 작업을 해본 거겠죠. 그죠? 그쵸, 취약점이 그쵸.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근데 이렇게 예예예. 빨리 찾아지더라 예예예. 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 갖고 뭐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지난 방송이었나? 와즘 방송할 때 "브라우저가 되게 보안에 열심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음.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해킹에 관련된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하나 했었냐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켰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깐 한글 프로그램을 켰어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이 CPU도 사용하지만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올려 놓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켜져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한글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그거는 보안 사고예요. 음. 음. 내가 뭐 그러니까 암호화돼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암호를 입력해서 엔터를 쳤어. 그게 켜졌어. 근데 그 켜져 있는 게 메모리에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 데이터를 옆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켜져 있다가 그거를 볼 수 있으면 그거는 보안 사고잖아요. 음. 그러네요. 예예. 근데 근데 그런 도구들 많은데. 예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 주는 도구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메모리 음. 관련된 보안 문제라든지 솔직히라고 써 있는 건 아니었지만 번역된 거에 따르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안 좋은 코딩 결과물들이라는 것처럼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 자체가 하자가 네네네. 있다라는 거군요. 네네네. 여기 있다. KR서트라는 곳에 신고할 수 있대요. 음. 예. KR서트가 키사에서 하는 인터넷 음. 보호나라라고 하는 와 사이버 그것도 뭐 설치할 때 위협으로부터 같이 깔린 그런 거 아 이름이랑 그러 관련된 것 같은데? 아니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돼 있는 음.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이런 그런 데가 데다가 정부에도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네네네. 네. 이게 정부지 뭐. 음. 키사도 정부 기관이니까. 네네네네. 예. 키사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아마 정부 기관일 음. 거고 음. 얘네가 그런 보안 취약점 신고를 받으면 음. 그 회사에 전달해 주고 "회사에 전달했어요."라고 알려 아. 준대요. 음. 그래서 그걸 이용하셨나 보군요, 그분이. 네. 근데 심지어 음. 그것조차도 잘 안 경험이 좋진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전달했다라는 거를 듣는 게 전체의 모든 경우도 아니었었고 음. 그리고 안 된 거든 된 거든 이제 이 보안 쪽에서는 보안 위협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공유를 하고 나면 한 90일 이내에 그거를 공개하는 관행 같은 게 있나 봐요. 음. 취약점을 공개하는 설명에서. 왜냐면 음. 그게 공개되면 실제로 공격당할 거잖아요. 음. 취약점이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음. "그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라." 약간 이런 아. 압박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어.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봐서는 한 8 개에서 10개 정도를 신고를 한 모양인데 그중에 조치돼 있는 게 1 개인가 밖에 없나 봐요. 음. 그러니까 조치를 음. 취하지 않았음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더 리더블이라고 하는 매체에 한국인 기자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 갖고 음. 여기 키사 쪽이랑 이렇게 컨택을 좀 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보고받은 취약점들을 전부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고것도 한번 찾으면 아까 공유됐던 링크에 번역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안 취약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혹은 그 보안 취약점 자체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안 잡혀 있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에버그린 정책, 그러니까 전에 한번 에버그린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최신 프로그램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브라우저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보안 위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 최대한 업데이트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거 안 되면 막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보안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금융 보안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보안 회사들은 우선 그 대기업 그 진출 금지 산업이어 갖고 중소기업만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고객한테 판 게 아니에요. 이 보안 프로그램을 은행과 국가 당국한테 음. 팔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배포를 각 은행과 각 국가 당국이 해요. 음. 그렇죠. 은행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운 네.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터치이엔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그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어도 은행에서 배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음. 그러네요. 네. 배포 책임은 네. 고객사한테 있으십니다네요. 네네. 심지어 우린 없 시 어. 심지어 터치이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설치형일 때는 버전이 안 맞아 갖고 다른 버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깐 터치이엔 1.3 이랑 1.5 랑 1.13 을 맞아. 다 설치해야지만 동작했단 말이지. 아 진짜 개똥 같았는데. 아 사이트마다 필요로 하는 버전이 프로그램이 달랐으니까. 다르다. 네. 어어. 근데 생각해 그렇죠. 보면 예 이게 보안 프로그램인데 보안 위협을 해결하는 맞아.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신경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같은 것도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그래.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은행 여기저기 은행 일을 동시에 볼 때 '어 저기서 깔았는데 왜 또 깔라 그러지?' 이런 데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이건 맞아요. 그렇던데 음. 버전이 다르다. 아니면 그쪽 그렇군요. 고객사 특화 버전이 따로 있다든가 그렇지. 이런 식인 거죠. 아. 음. 와 이거 되게 총체적 난국인데. 근데 이게 음. 공인 인증서가 만들어질 때쯤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음.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지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받아들이는 것 중에 굳이 하나 정도가 이제 여러 OS에서 동작하도록 개선하기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음. 그것조차도 최근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깐 얘가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모든 컴퓨터에 대응되지 않거나 코딩이 되게 허술하거나 이래 갖고 잘 동작 안 하면 그냥 뭘로 해결하냐면 CS로 해결해요. 고객센터 상담사한테 넘긴 다음에 프로그램 문제다 그러면은 그냥 그 회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고 막 원격하고 이런 걸 해요. 그걸로 그 고객의 문제만 취급하고 처리하고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는 거에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뭐야 이거 그 챗GPT 얘기할 때랑은 좀 다른 어떡하지인데? 이거 어떡하지? 음. 저는 사실 그래 이게 갖고 이게 예. 사실 제가 박 박사한테 이 얘기를 예. 한번 다뤄 달라고 했던 게 얼마 전에 그 인스테이프가 해킹당했다 그래 가지고 그죠? 그게 한창 맞아요.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그 대응도 참 웃겼는데 개인 사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직접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음음. 이게 무슨 그냥 자동 업데이트 해 업데이트하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되니까. 음. 알아서들 각자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거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놓치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까먹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대처야. 근데 이런 일이 지금 2023 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또 나올 수 말했던 있다는 거잖아, 이런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했던 것들도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던진 거라서 사실 하나하나 건건이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북한의 해킹이 발생해서 뭐 200 몇 개가 감염돼서 뭐 데이터나 뭐 여러 뭐 재산 피해가 났다. 약간 이런 게 발생한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뭐 국가기관이 "빨리 그거는 공개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나섰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건데 어 이해할 수 없죠. 지금 그 국제 레벨로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갈라파고스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이권 시장이 생겨 버리는 바람에 그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끼리 음. 하고 있음. 니네가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고 약간 요런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그럼 그것 이게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뭐 다른 나라가 다른 이런 나라에선 예 이렇게 더 이렇게 안 해? 뭐 더 안 좋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나 이제 인터넷의 보안에 신경 쓰는 국제 공조 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서 만들면 그런 노력을 좀 덜 들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의 대응에 빨리빨리 같이 대응하는 체계를 뭐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인 건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있는 거죠. 음. 심지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왼쪽에 그 자물쇠 키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거랑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뭐가 같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그 브라우저의 왼쪽에 요렇게 그 인증서 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네. 우리가 은행할 자물쇠하고 업무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랑 같은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네네네. 인증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 그렇죠. 예. 아. 저것도 인증서고 이것도 인증서예요. 그래서 음. 나라는 걸 검증하기 위한 인증서를 개별로 뿌리는 행위를 한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인 거죠. HTTPS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예.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하던 거라서요. 그리고 법을 그렇게 빨리 개선하지 못해서요. 아 진짜로 그게 답이에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어떡해요? 뭐야? 그게 뭐야? 그걸 그게 또 뭐야? 아니 그래서 그걸 개선해 하겠다고 나온 게 공동 인증서예요. 그거 똑같은 예. 거 이름 바꿔서 나온 거잖아. 거 봐요.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게 뭐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깐 제가 지금 뭐 단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야 당연히 있지만 음. 어쨌든 한국의 이제 금융 관련된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들은 너무 자명하다. 그리고 벌써 이제 관심을 가져버린 해외의 유명 개발자 덕분에 지금 다 까발려지고 있는 중이다. 그 IT 아니 강국 나는 네. 관공서랑 은행 들어갈 때마다 막 너댓 개씩 깔길래 네. '역시 대한민국이 보안도 잘하는구만.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느라 이렇게 그냥 겹겹이 쌓는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뭐 그걸 만들던 음. 시점에서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는 같아요. 뭐 굳이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 보자면. 근데 이제 변화한 인터넷 세상이나 PC나 환경에 발맞추지 못해서 그게 더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음. 그리고 걔네 그거 컴퓨터 껐다 켜도 자동 실행되고 막 그러잖아요. 메모리 상주하고 막 맞아요. 지워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그게 지금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안 프로그램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권한이 높아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음. 다른 애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다른 멀웨어나 그렇죠. 악성 코드가 나를 못 건드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는 어. 건드릴 수 나는 있어야 건들 돼요. 수 있고. 예예. 그러니깐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양날의 검인 것처럼. 근데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준이 높지 않다. 인 상태에서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해결책 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음. 있는 해결책 정도라고 볼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면 우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우선 다 없애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느 개발자분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구라 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로 아. 그냥 구라 제거기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네. 프로그램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관공서 더하기 은행 업무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찾아서 지워 줍니다. 음. 음. 그리고 그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 그 운영하시는 분.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과 은행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다 일일이 리스트업 해 갖고 해결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셈인 거죠. 내 상황에서 음. "이런 게 안 된다. 이거 리스트에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를 잘하고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번 문제는 네. 그걸 쓰면 네. 다 지워 주는 건 좋아요. 좋고 네. 깨끗해지고 좋아. 네. 근데 다음번에 은행 업무 볼라 그러면 네. 다시 또 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다 지워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그래서 고거랑 그래서 '내 컴퓨터에 처음부터 깔지 말자.'라는 접근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은행 업무용 컴퓨터를 하나 만들자 이런 건가요? 아 그 뭐지? 좀 관공서용 PC? 이건 좀 아쉽기는 한데 윈도우 11에 무슨 기능이 추가돼 있냐면 윈도우 샌드박스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아. 그 윈도우 그래요. 뭔가요? 샌드박스는 윈도우 샌드박스는 가상으로 컴퓨터를 하나 더 켜 줘. 근데 정말 비어 있는 새 컴퓨터인 거예요. 내 실제 컴퓨터랑은 정보 통신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나 음. 그냥 새로운 새 컴퓨터예요."라고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샌드박스인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 옛날에 그 맥 산 다음에 윈도우 하려고 깔던 뭐 그거 뭐죠? 그거 그거랑 완전 버추얼 박스인가? 똑같네요. 패러럴? 뭐지 그 이름? 하여튼 뭐 아니 하나 더 패러럴은 띄우는 거 아니고 있는데. 일단 맥 부팅한 다음에 그 위에서 윈도우 띄우는 거니까 맞아요, 같은 맞아요. 개념이죠. 그 비슷하네요. 아 아 가상 머신? 뭐 뭐 그런 그런 거? 건데. 버추얼 부 버추얼 박스 아니에요? 부트 부트캠프 부트캠프 맞지 않아요 그게? 맥 맞는 것 같은데. 부트캠프. 캠프는 아예 윈도우로 부팅해 주게 해 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었죠. 음. 아무튼 맞아요. 근데 지금 맥하고 예. 윈도우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걔는. 되게 음. 비싼 프로그램 아니에요 걔는. 그거 말고 가상 일단 머신? 부팅한 다음에 대신에 인제 엄청 느리겠지? 근데 어쨌거나 윈도우 11에서 걔를 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VM웨어래요, VM웨어. VM웨어. 그래요. 가상 머신. 네. 그 가상화 쪽 얘기는 이제 도커랑 더해 갖고 KVM이랑 뭐 이런 얘기 제가 네네네. 전에 한번 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VM웨어도 대표적으로 그런 컴퓨터 위에다가 가짜 음음. 하드웨어 만들어 갖고 컴퓨터 켜 주는 앤데 음음. 이제 윈도우는 하이퍼V라고 하는 자체 가상화 솔루션이 있고 그걸 가지고 편리하게 어쨌든 그 새 윈도우 켜기에만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샌드박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인증서 새로 만들고 프로그램 깔고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그거를 한 번에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오픈 소스가 오. 식탁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오. 대신 어쨌든 새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다 하긴 해야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죠. 네. 켤 때마다지. 왜냐면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샌드박스는 종료하면 사라져요. 저장되지 않아. 음. 메모리예요? 메모리에서 있는 그러니까 애인 거예요? 메모리 같은 느낌인 거죠. 실제로 메모리랑 상관없고. 왜냐면 어.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서 있었던 무언가가 남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 샌드박스는 남게 하는 게 목적이다. 네네네. 그래서 켤 때 아무것도 없이 켜고 끄면 다 날아가요. 음. 매번 세핑 컴퓨터를 사는 느낌이다. 그죠, 그죠, 그죠. 오. 그래서 그렇게 띄워 가지고 그 식탁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은행 작업을 하고 끄면 그게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윈도우는 남아 있고 OS는 남아 있고 윈도우 OS가 남아 있다는 무슨 소리지? 그 식탁보를 그 윈도우 위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은행 앱에 들어가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런 작업이 아 일단 윈도우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는 게 빠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옛날에 왜 우리 PC방 가면 네. PC방에 이것저것 작업하고 다운받고 설치한 다음에 맞아요, 재부팅하면 맞아요, 다 맞아요. 날아가잖아요. 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날아가고 그러시잖아요. 처음 그거요. 상태가 되는. 예. 아 그거예요, 그 그거예요. 개념이군요. 예예. 아하. 지금 우선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그러면. 우선 샌드박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느려질 돼요? 생각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단지 관공서 업무 보고 싶어서 은행 업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으악. 바빠 죽겠는데? 으. 아유 정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윈도우에 있는 아. 기본이신 예. 거죠? 기본 프로그램?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하나 켰어. 그래 갖고 뭐 완전 기본 설정인 채로 그냥 켜진 거죠. 음. 그래서 얘를 종료하면 윈도우 샌드박스를 닫으시겠습니까? 윈도우 샌드박스를 닫으면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고 영구적으로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남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누르면 음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 아. 식탁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해 주냐면 이렇게 어떤 은행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다 리스트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 한 큐에 그리고 예. 그리고 아. 프린터, 리더, 오피스, 호환성 모드 그다음에 보면 프린터 같이 사용하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은행이야. 그러면은 우와. 샌드박스 실행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이거를 켜면 어 샌드박스를 실행해 줘요. 샌드박스 켜져 있는 거 보고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 설치 과정도 다 싫어 갖고 '더 나은 선택지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샌드박스는 그게 방법이 없나 보더라고. 지금 샌드박스가 아. 이 실행으로 켜졌어요. 근데 이 식탁보가 뭘 해 음. 주냐면 얘가 켜지고 나서부터 필요한 설치를 계속해 줘요. 여기 인증서 복사 그러니까 아. 로컬에 있는 저의 인증서를 복사해서 넣어 주고 그다음에 아. 이제 아 켜졌죠. 로컬에 있는 켜지면서 인증서를 복사해서 넣어 줘요? 오.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인증서 바로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그 아 아. 은행에서 맞네. 저게 필요한 없으면 프로그램들을 인증서 복사를 예. 따로 해야 어. 되는구나. 그쵸. 여기다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 이야. 로컬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음. 알기로는 이 안에서 인증서를 만들기 같은 짓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휴대폰에 있는 걸 복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기 음. KB 하나은행은 베라포트 뭐 터치 E키, 델피로 뭐 SCW, SSP, IP 인사이드 이런 걸 설치하네요. 그럼 이거를 지금 얘가 다 아니 설치해 그럼 줘요. 이게 매번 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반영을 해 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와 멋진 와 분이다. 예. 대단한 분들이네. 그래 갖고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요 설치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사실 설치된 채로 켜지면 좋겠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어. 아. 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그죠? 그 아니요. 프로젝트가. 샌드박스가 그런 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음. 목적으로 할 거면 뭐 아까 말했던 VM웨어 같은 걸 하면 되기는 해요. VM웨어도 음. 도커랑 비슷하게 이미지를 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되는데 그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게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끌게요 다시. 네. 지금 여기 깃허브에 이 식탁보 레포지토리 설명 보니까 윈도우 10 에서도 되네요. 윈도우 윈도우 10에서 10 버전 그 1909부터 샌드박스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10은 샌드박스 기능을 추가 기능에서 켜 줘야 돼요. 윈도우 별도로 11은 예. 윈도우 11은 기본 기능이고 그래 기본이고. 갖고 예. 음. 그래서 설치하 약간 아 되게 시킨 예. 도커 같네요. 도커에서 이렇게 뭔가 미리 세팅해 놓은 그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얹어 주는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물론 음. 약간 다르지만 음. 어쨌든 그런 거에 가까운 네네네네네. 무언가다. 예예. 차이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게 다르고. 야. 그리고 여기에 같이 설치되는 것 중에 또 감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모두의 프린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오래됐어요. 아. 예. 걔는 뭐 하는 거냐면 어 그 관공서 프린트 네. 어디 그 공용 프린터에서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말하면 어 무슨 PDF로 저장. 뭐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단계를 강제하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공공기관의 어 문서를 출력하게 만드는데 중간에 다른 가로채고 무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수정한다든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깐 자기네 사이트에서 프린트를 하면 정말 실제 프린트에서 출력되기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노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
식탁보 프로젝트 저 아는 분이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분이에요. 예예. 그 MS 쪽에 좀 네. 유명하신 분이, 그러니까 MS 아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오. 어쨌든 그 예예. MVP 활동하시는 그리고 지금 맞아요, 음. 맞아요. 스크립트라이터 활동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한번 모셔 봐도 좋겠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궁금하다. 한번 너무 모셔 보는 궁금해.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 갖고 그거를 이제 모두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린터를 써도 동작하게끔 우회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깐 아마 음. 이 프로젝트가 동작하는 이유는 아마 그 프린터를 강제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 구멍을 한 단계 먼저 나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구멍이 생겼다는 걸 알면 막아야 되는데 막는 행위를 빨리 안 한다, 혹은 거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음. 음. 참 암 그것도 참.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네. 어 네. 사실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가 아예 그 개발자분이 공개한, 그리고 그거를 번역한 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팔로우업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오늘은 1 시간으로 정리하려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어휴 참. 여기까지. 네. 와 아주 흥미로웠네요. 네. 소감 얘기할까요? 그죠. 어떡해? 근데 이게 그냥 궁금한 건데 이게 맥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익스텐션 통해서 동작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애들은 같은 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 어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윈도우에서만의 문제기는 해요. 지금 아. 거의 설명은 윈도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맥이 아. 보안이 좋다는 거는 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 높아서이기도 해요. 예예. 예. 그리고 윈도우도 사실 많이 따라와서 이런 음. 프로그램들을 추가 설치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긴 했어요. 아. 근데 그 기술들이 이제 낡고 오래돼서 윈도우의 보안보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제하게 만들어서 윈도우의 보안이 훨씬 좋은데 더 안 좋은 보안을 일부러 쓰라고 강제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음. 네. 그렇군요. 네. 소감 김 팀장님? 네. 네. 아 네. 일단 이런 착잡한 기분이 참 들고요. 네. 예. 이게 일단은 저도 그 구라 제거기하고 모듈 프린터는 애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이점을 주는 게 아닌 거고, 하지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화를 계속 만들어 내는 그런 음. 거잖아요, 이런 음. 시스템이.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되게 그 IT 강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아유 이런 개뿔.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강국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얘네 뭐 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음. 아니,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뭐라 그러면 좋을까? '드디어 관심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예. 드디어 음. 예. 이것도 이 K 열풍에 힘입어서 변방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 보안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공론화됐다는 게 그죠, 그죠. 세계적으로. 예. 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이참에 이게 더 많이 이런 문제점이 좀 공론화되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음. 이상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바꿀 생각도 쪼금씩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뭐 그러니까 음. 공인 이 인증서도 쪼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액티브엑스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요. 이 여론이 좀 뭐 공론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음. 제가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블로그를 여러분께서 지금 그거를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공유한 거예요. 음. 예. 음. 네. 그리고 글을 읽어서 제가 읽어 보면서 느꼈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잘 번역돼 있어요. 음. 그러니깐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신 그분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맞아요. 과정도 다 공개하시고, 음음.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 음음음음. 주시고, 음. 음. 덕분에 인제 저도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될 때 한번 읽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인제 들었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건 없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 네. 작년인가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이 그쵸. 사람이 실제 네. 맨 처음 관심 가졌을 때 대박 난 사람들한 개발자들이 모두 다 "드디어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인가." 하 그쵸. 그게 또 K금융보안이 굳이 예. 예. 그래요. 그게 또 굳이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공론화 된다는 것도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어 들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걸 깠다가는 매장당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로부터 매장을 당한다고요? 아니 그 어. 업계에서. 업계에서 업계분들이 왜냐하면 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다 얘기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음. 그렇죠. 왜냐면 아 지금 그것도 이 참 쉬쉬하는 거다. 왜냐면 지금 이 전 과정이 ISMS 인증을 받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음. 아 그럼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란 맞는 말이야. 말이네. 그러니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 인증 체계에서부터 보안 인증에 종사하는 모든 업계 사람들서부터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다 만들어 같이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얘기 안 하기로 아 우선 참. 했다는 우선 거잖아요. 법대로 박 우선 박사의 했잖아. 그 예. 설명에 따르면. 법대로 법은 했잖아. 됐어. 약간 이런 불법은 거죠. 예. 아니다. 그죠? 음음. 합법적으로 우리는 숨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아니 네.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돼 아. 아 있잖아." 약간 법에서도 이런. 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네네. 맞아요. 네. 네 우선 예. 뭐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 문제에 대해서 그 쪼끔 희망적인 어떤 그런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리고 박 좀 박사의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소감은 여기까지. 제 네. 소감 얘기하는 네. 네. 맞아, 자꾸 맞아. 화가 올라와 가지고 네 예. 맞아요. 여기까지 소감 하겠습니다. 얘기 중이었죠. 네. 얘기가 계속 네. 많아지네 생각해 네 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소감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보안 얘기로 우리가 막 시작을 했었잖아요. 보안에 대한 개념 이런 얘기. 그래서 약간 학교 다닐 때 그 정보 보안 수업 있는데 거기서 딱 들었던 얘기들이었거든요. 뭐 공개 key 음. 암호화 뭐 그치, 그치, RSA가 그치. 어쩌네 저쩌네 다 예예. 학교에서 배웠던 거여서 약간 '아유 맞아, 맞아. 새록새록하네.' 이러면서 듣고 있었었는데 '아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약간 쪼끔 깨닫는 순간이었달까? 학교에서 배운 게 음.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도 김 팀장님처럼 좀 착잡한 것 같고 약간 지금 이제 근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쪼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PC로 많이들 하시겠지만은 모바일로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좀 괜찮은 상황이겠죠, 우리가? 맞아요. 소위 아 "공격 표면을 음. 줄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음. 모바일은 공격 표면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약 사항도 있고 사실 어. 모바일조차도 이미 그런 K 보안의 현실에 뒤덮여 있기는 하죠. 네. 뭐 안드로이드 뭐 은행 앱 깔 때 꼭 V3 깔아라 막 이런 거 꼭 뜨고 예예예.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모바일 배신 같은 항상 거 설치돼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아 연희야 뭐가 왔어. 막 이거 어떡해? 이거 설치해야 돼? 업데이트해야 돼? 나 몰라." 이러고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가 한번 가면 그거 다 해 드리는 게 일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모바일로 되면서 '좀 괜찮아졌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쪼끔 들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런 식탁보라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 진짜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 섭외 요청을 한번 드려 보기는 할 건데 GitHub에 스폰서십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좋은 이런 오픈 소스나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가 꼭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 세 프로젝트 모두 구라 네네네네네. 제거기, 음. 식탁보, 모두의 음. 프린터. 네. 네. 꼭 한국형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제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꼭 이제 저희 후원해 주는 것처럼 후원도 또 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이고 이제 박 박사님. 네. 보안에 돈 쓰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개발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보안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인프라에서 챙겨야 되는 보안이 뭔지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정도다 보니깐 이제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할 때 보안이나 안전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전에 저희 그 AI 그 "잠깐 6 개월 멈추자."라고 했던 얘기 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음. 그거보다 사실 이게 더 심해요. "은행 업무 지금 다 멈춰."라고 해야 될 지경이에요 실제로는. 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인데도 그냥 쓰고 있단 말이죠. 얘야말로 진짜 보안이고 법으로 다 지키고 있는데 A/B 테스트 하거나 그냥 우리나라에 대충 '어 보안 사고 안 나잖아. 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무언가라서 이건 음. 좀 진짜 많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번 기회로 좀 더 공론화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됐거나 뭔가 주제를 섞어서 얘기해 갖고 논의가 좀 흐려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그거를 잘 전달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니까 앞에 공유 드렸던 링크에서 직접 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음. 고거는 아마 어떤 문장마다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거는 최대한 더 풀어 설명하는 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쪼금 더 아니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야말로 언제든지 환영이니깐 꼭 연락 주시면 얘기 더 디테일하게 나눠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이제 음. 오늘 이 금융 보안 상태가 된 히스토리라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겠죠. 거기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우리나라 네. 망치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망치자라기보다는 누군가 "야 이거 그 뽑아 먹자."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있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고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음. 다음에 그래요. 예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안 업계에 계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니까요, 음. 그니깐요.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죠?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얼굴 드네요.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쳐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